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자, 오늘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왜 불안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마 많은 동기분들도 또 이제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한 내용부터 저희가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2세고요. 25년째 한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달 꼬박꼬박 연금보험에 50만 원씩 냈고요. 벌써 15년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을 꾸준히 부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월 4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매달 남는 돈도 많지 않은데 노후를 잘 맞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고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불안해서 상담 신청합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15년 동안이나 매달 열심히 연금 보험료를 내셨어요. 네. 사실 매달 50만 원씩 15년이나 납입한 거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맞아요. 엄청 잘 내신 15년 거죠. 전이면 정말 막 50만 원의 가치가 지금보다도 훨씬 뭐 한 7, 80만 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연금액이 많지 않게 돼서 걱정이 생기신 건데 일단 사연자분 가정의 수입 지출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소득은 남편 480만 원, 아내분 120만 원으로 총 600만 원 정도 되셨어요. 네. 지출되는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150만 원 지출하고 있었고요. 생활비 220만 원, 보험료 80만 원, 연금보험 50만 원, 그리고 기타 변동지출 50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잉여 자금이 매달 5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따져 보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5% 정도로 보통 이게 40% 이내면 좀 양호한 편에 속하거든요. 네. 양호한 편에 속하고 계셨고요. 지출 비중도 소득의 36%로 적정하게 쓰고 계신데 네. 보험료가 소득의 10% 이내가 아닌 15%로 5% 정도 초과되고 있으셨어요. 그에 반해서 저축 비중은 8%밖에 되지 않아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어떤 수입 지출 구조를 따지는 이 퍼센트들이 있군요. 기준이 되는.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부채 비중이 적정하고 소비도 적정하다라고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축은 미흡한 상태고 여기에 보험료가 조금 15%로 초과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보험에 들어가요? 저축에 들어가요?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연금보험까지 합하면 보험료로만 한 달에 이 가정은 130만 원을 내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 가정의 월보험료는 130만 원인데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할 때 받는 보장을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80만 원 내고 계셨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 연금보험에 50만 원 지출하고 계셨는데요. 얼핏 딱 보면 보장도 든든하고 노후 준비도 착실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일단 그냥 슬쩍 듣기에는 뭐 부부 보험 80만 원, 네. 뭐 저축 같은 연금보험에 50만 원 괜찮네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네네. 자, 어떤 문제점인가요? 첫 번째 문제는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에 네. 보장 내용이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분이 갱신형 건강보험에 30만 원 내쓰셨고 실손이 포함된 건강보험 30만 원, 그리고 치아, 운전자 보험이 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갱신형 보장으로 보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갱신 시점에는 보험 나이가 증가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이가 증가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보장받는 위험률도 같이 상승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현재 보험료보다는 비싼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형인데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나이도 증가하고 위험률도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과했냐 네. 여쭤보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가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보장도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일단 첫 번째, 앞으로도 계속 오르게 되는 지금도 조금 초과된 과도한 보장성 보험료가 문제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요? 두 번째는 가입하신 연금보험이 저금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월 50만 원씩 15년 납입했지만 네. 이 15년 전 가입했던 연금보험은 고정금리 상품이 아니라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매달 적용받는 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최저 보증 이율은 1.5% 보증되고 네. 현재 그러면 굴러가는 금리는 몇 퍼센트였냐면 2.3% 복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3년 후에 65세부터 받는 걸로 설정되어 있으셨거든요. 네. 그때 월 40만 원 정도 수령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것도 현재 이율 기준이에요. 만약 최저 보증 이율을 적용받게 되면 40만 원 미만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이 연금이 가장 좋은 상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결국에는 최저 보증 이율 1.5%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 40만 원보다도 연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무조건 1.5%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2.3%인데 공시율 재조정에서 2.0%가 됐다. 그럼 2.0을 적용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츰 내려갔는데 네. 만약에 시중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0.5%다. 네. 그래도 1.5%는 해준다. 이런 네. 장점들은 있습니다. 사실 월 50만 원씩이나 내셨는데 40만 원 받으신다라 그러면 조금 뭔가 속상하죠. 손해 보는 느낌이 맞아요. 들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가입했다라고 나는 준비돼 있어라고 안심을 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은퇴 후에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키 여러분에게 특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금보험은 현재 이율과 최저 보증 이율로 나눠집니다. 만약 가입 당시 연금액이 많았다고 안심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가입한 연금보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연금액이 현재 이율 기준인지 최저 보증 이율인지 확인하셔야 노후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의 연금액을 납입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가 은퇴 시점에 노후에 얼마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는지 맞아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사연자분 가정 어떻게 리모델링이 시작이 됐을까요? 네, 먼저 부부의 갱신형 건강보험들을 좀 조정해 드렸는데요. 네. 이 갱신형 대신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좀 보완을 해드렸어요. 암 진단비, 내 심장 진단비, 비급여 항암 치료비 등을 보완해 드렸는데 더 이상 보험료는 갱신되지 않고요. 네. 두 분의 보험료 합쳐서 40만 원으로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보험료 인상 없이 유지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뭐라 그러죠? 그 몇십 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20년만 네. 내시면 이제 100세까지 보장이 되시는 네. 거고 두 분의 이제 실손보험 있으셨는데 부부의 실손보험이 2세대 실손보험인데 이게 15년 만기 2세대 실손보험이었어요. 저랑 같네요. 네, 그래서 3년 뒤에 다음 세대로 전환이 되는 실손보험이어서 미리 4세대로 전환을 하고 기존의 건강보험에 끼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건강보험은 4만 원이 나왔는데 네.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리고 부부 모두 실손을 전환하셔서 전환되는 실손보험료는 합쳐서 6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기존에 이 건강보험 안에 이제 실손이 있었는데 이걸 네. 30만 원 내고 계셨는데 네. 기존에 이제 유지되는 건강보험료 4만 원, 실손보험 6만 원 합쳐서 10만 원으로 기존보다는 20만 원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은 이제 따로 든 거죠. 전환을 하신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기존의 건강보험은 유지한 거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만 원대로 두 분 다 재가입을 하셨고요. 네. 치아 보험은 치아를 우선 건강 검진을 해보고 네. 이상이 없으면 정리하기로 하셔서 기존보다 보험료는 18만 원 절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합쳐서 20만 원 내고 계셨거든요. 네. 그 총 정리를 해드리면 보장성 보험은 기존 8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38만 원 절감해 드렸습니다.
38만 원이나 절감을 하신 걸 보면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또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건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그걸 아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점검을 받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갱신형 보장을 비갱신형으로 바꿔주셨고 실손은 어차피 3년 뒤에 전환 예정이라서 그렇다면은 3년 동안 더 비싼 거 쓸데없이 내기보다는 미리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낮춰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2세대는 어쩔 수 없이 15년 후에 이제 자동적으로 뭐 4세대든 5세대는으로 전환이 네. 돼야 된다. 2세대도 가입 시점마다 다른데 네.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만기가 아니에요. 2013년 3년 4월. 네. 근데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네, 15년 만기죠. 네. 아, 저는 전환 대상이에요. 네, 네. 자,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또 10,000원대로 충분하게 채워주셨고 치아 보험은 일단 치과 검진 후 문제가 없으면 해지라고 하셨는데 치아 보험 사실 나이 들수록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이제 치과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아 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정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치아 보험이 필수적인 보험은 아니에요. 네. 선천적으로 가족의 치아가 좋지 않다. 부모님이 치아가 좋지 않으면 자녀분 것도 가입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치아보험에서 보장을 제일 많이 해주는 담보가 무슨 담보인지 혹시 아시나요? 틀니? 맞아요. 네, 뭔가 싼 걸 많이 해줄 것 같아요.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처럼 만약을 위해 가입했다면 내가 낸 보험료만큼 보장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낸 돈 대비 보장받는 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하는데 네. 사연자 부부는 치아도 건강하고 보험료는 또 오래 내셨어요. 그래서 치아 보험이 실손보험처럼 치료 비용을 돌려받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치료 비용을 돌려받는 게 아닌가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치과에 갔어요. 네. 임플란트를 냈어요. 네. 3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개당 150만 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300만 원을 다 줄까요? 줘야죠.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달라고요. 근데 사연자분이 가입하신 임플란트 보장 금액은 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딱 맞아요. 그럼 보장 300만 원이 금액. 나와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만 정액적으로 받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뭐 가입한 그 보장 범위, 보장 금액 이런 게 네네. 달라지는데 저도 그냥 임플란트 뭐 하면 당연히 실손처럼 그 내가 한 임플란트 비용을 싹 다 받는다. 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가입만 하시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말씀 앞서 이제 해주신 대로 내가 이미 벌써 연금도 가입은 하고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활용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과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동키분들도 이런 치아 보험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셨어요. 맞아요. 잘 정리가 됐고 그렇다면은 연금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연금보험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연금보험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보증되는 연금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사연자분 기존에 50만 원 내고 계신 연금은 15만 원 납입하셨고 네. 15년 납입하셨고 65세부터 매달 40만 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었어요. 그런데 이 연금의 현재 해지환급금이 네. 1억 정도 되셨어요. 올해 네. 내셨으니까. 네, 네. 이 금액을 1억 일시납으로 새로 가입하게 되면 이 1억 일시납은 어떤 뜻이냐면 네. 해지환급금으로 한꺼번에 이제 새로 가입을 하는 걸로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봤는데요. 65세부터 월 69만 원을 사망 시까지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기존 연금을 유지하면 40만 원이 변동되지만 네. 현재 보증되는 연금 가입 시에는 월 69만 원으로 기존보다 29만 원 정도가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
15년이나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해지나 해약을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거라고 당연히들 생각을 하실 건데 이게 아니네요. 맞아요. 이게 저축성 보험이기 네. 때문에 이자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1억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건 사실 15년 납입했으니까 아유 별로 뭐 안 나온다 해도 그냥 이건 포기하자 이러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연금도 훨씬 유리하게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지 약간의 여지라도 있으면 좋은 조건으로 받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던 연금도 이제 월 69만 원으로 월 29만 원씩의 연금이 추가로 준비가 된 거네요. 자, 그런데 이 금액들은 다 보증이 되는 건가요? 네. 연금은 보증되지만 네네. 새로 가입한 연금은 중도 해지 시에는 보증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적이 연금 준비라면 충분히 비교해 보실만 하고요. 그러니까 연금 받기 위해서 한 두면은 무조건 보증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은 가입했어 네. 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정작 연금을 얼마 타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몰라요라는 대답이 대다수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좀 변동금리 이런 거니까 그때 뭐 가입할 때 이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은 모르겠어.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 연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사연자분 연금 중에 놓치고 있는 연금이 또 있으셨어요. 월납 50만 원 외에 또 있으셨던 거예요? 네네. 제가 상담에서 여쭤보니까 퇴직연금을 가지고 아, 계셨거든요. 네. 이 퇴직연금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DB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알아서 적립해 주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DC형이라고 해서 이건 연금 받으실 분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DC형인데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운용을 안 하시는데 DC형으로 선택을 하셨구나. 네. 그 DC형은 내가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연금액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운영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거의 없으셨는데 제가 중립적인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투자하셔서 기대 수익률은 좀 더 높여서 예상 연금액은 더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동키 분들 중에도 뭔가 이제 내가 운용을 직접 해서 수익률을 조금 높여야지 하고 또 이제 일상이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좀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동키 분들 중에 DC형으로 퇴직연금이 가입이 돼 있다라는 분들은 직접 운용을 해야만 정말 조금이라도 예상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조금 두렵다, 잘못 건드릴까봐 혹시라도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꼭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도 판단을 하시고 정말 지금도 중립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또 방안을 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DC형 선택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승문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네. 퇴직이라는 시점 자체가 장기이기 때문에 네. 매년 수익률 1%만 차이가 나도 퇴직 시점에는 엄청난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에게 하나 더 준비를 해드렸어요. 보험료 절감한 금액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 금액 38만 원과 잉여 자금 50만 원 중에 12만 원 정도만 더해서 50만 원을 연금 저축 펀드로 운용하기로 제안을 좀 드렸어요. 네. 이 50만 원을 1년 납입하면 600만 원 되거든요. 네. 이게 납입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연금 저축 펀드는. 그러면 여기에 13.2%를 곱한 79만 원을 세금으로 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용은 65세까지 미국 나스닥 100과 채권형 ETF에 5대5로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 5% 정도로 운용하신다면 네. 1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적립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65세 은퇴 시점에는 고배당 ETF를 활용해서 매달 약 73만 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플랜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와, 73만 원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연금액, 추가 맞아요. 연금액인데요. 물론 이 금액은 주가 상승 하락에 따라 받는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지만 네. 기존에 없던 것들을 더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매년 뭐 79만 원 정도의 세금 아낄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고, 와, 고배당 ETF까지 활용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꽤
크다면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연금액인 것 엄청 큰 같아요. 거죠. 네. 왜냐면 기존 것들이 이렇게 또 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월 약 한 73만 원 정도, 그 정도 전후에 연금이 또 추가로 생긴다라는 건 벌써부터 되게 든든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일시납 연금에서 이미 69만 원, 배당으로 추가적으로 73만 원 이 정도니까 거의 140만 원이 넘네요. 142만 원 정도의 연금액이 확보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사연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거는 월 40만 원이었다면 그것뿐이었잖아요. 맞아요. 이 기존에 있던 연금을 전환하고 보험료 줄인 금액 그리고 잉여자금 일부를 활용해서 노후자금을 월 100만 원을 더 만들어 드렸는데요. 네. 사연자분이 내 노후는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의 노후는 풍요롭고 든든함으로 바뀌게 되셨습니다. 그 사실 40만 원 받으시는 거는 너무 불안했죠. 너무 맞아요. 불안했죠. 그런데 정말 기대 이상의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사연자분은 현재 준비 중인 연금이 부족한 듯 하니까 이것만 어떻게 생각하셔서 상담을 한 건데 정말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보험도 정리를 하면서 또 아낀 부분을 또 연금으로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정말 노후가 풍요로워졌다라고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알차고 도움되는 내용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